유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권자들과 미래 유권자들 중엔 이와 같은 정치 참여 권리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듣기만 해도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텐데요.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확 깨줄 만한 즐거운 행사가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바로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인데요. 정치와 페스티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단어가 얼마나 멋진 조합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푸른 가을 하늘 위를 장식한 오색 에드벌룬. 바로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열리는 현장인데요. 수원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펼쳐진 흥겨운 축제. 개막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 축제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청소년 의회에서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또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뉴스들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많은 분들의 소리를 좀 들어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활발하고 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정치 페스티벌이 이번 처음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널리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바른 정치 그리고 아름다운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거 열심히 하세요.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번 행사를 방문했는데요. 유권자와 정치인들이 서로 허물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에는 시민 정치와 관련된 해외 전문가와 강사들도 대거 참석해 대한민국의 정치 페스티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유권자와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도 이번 축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딱딱한 시기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즐거운 춤과 노래로 개막을 알린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개막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유권자가 주최자가 되어 여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우선 유권자들이 왜 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서 출발했고요. 그 이유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정치인들은 유권자와 소통을 통해서 유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각계 인사들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유권자와 정치인 모두가 즐기고 체험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포터스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와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들을 서로 나누고 고민하면서 정치에 어떻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를 알아가고 또 참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 개최의 축하와 성공 기원의 목소리는 해외 방문 인사들부터 행사에 참여하는 유권자들까지 다양했는데요. 모두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민주시민 의식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였습니다. 유권자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귀여운 밴드의 공연은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했는데요. 오늘 공연도 보고 너무 즐거웠고요. 이런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치가 선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 같이 모든 유권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위하여 파이팅! 축제의 성공 기원은 참석한 시민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유권자가 만드는 유권자가 즐기는 사실 이런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해외에서는 익숙한 광경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웨덴 고틀란트 섬의 비스비란 곳에 있습니다. 비스비시 중앙에는 알메달렌이라는 공원이 있는데요. 해마다 7월 첫째 주만 되면 이곳 알메달렌 공원에서 일주일 동안 정치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알메달렌 위크라 불리는 이 정치 박람회에는 스웨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 참가하여 정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알메달렌 위크는 1968년 당시 스웨덴 교육부 장관이자 총리 내정자였던 올로프 팔메 장관이 휴가차 이곳 비스비시에 들렀다 알메달렌 공원에서 트럭 위에 올라가 즉흥 연설을 한 데서 유래되어 지금까지 그 장소에서 축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게 일종의 그 의식입니다. 리추얼. 의식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결집이 되고 힘을 얻는 그런 기회.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 사회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통해서 이 감성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가 발현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과거에 우리가 동학부터 3.1운동, 4.19, 뭐 민주화, 또 최근에 우리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신바람의 정치를 할 줄 아는 민족, 그러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이 정치 박람회, 정치 축제를 통해서 한번 발현이 되고 확인을 하고 새롭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정치 참여를 하고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 알메달렌 정치 페스티벌. 아이들에게는 생생한 교육의 현장이고 시민들에게는 스웨덴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찾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알메달렌 위크만큼 우리의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도 흥겹고 신바람이 나는데요. 소중한 투표로 행복 함께 나눠요. 하나, 둘, 셋. 소중한 오늘보다 내일은 누구에게 희망을 행복한 우리 동네 함께 만들어요. 아직은 시작이지만 곧 세계적인 정치 페스티벌로 부상할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입니다. 딱딱할 것만 같았던 정치가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된다는 것.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이틀에 걸쳐서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던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토론과 발표회장이 행사장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참여라는 것이 단지 정치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 생활 속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참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토론과 정책 발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떤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토론과 발표의 현장 그 이모저모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공동체의 삶과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관계자를 포함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인문학 강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 보통선거가 시행되지 않은 시대니까. 목민심서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치 철학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그냥 한 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산 선생님께서는 유권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일반 보통선거가 시행되지 않은 시대니까. 그러니까 다산은 일반 백성은 바로 민심이 천심이다 또 합리다를 보는 거예요. 백성 하나가 국가의 주인이다. 가는 공복이다. 공무를 집행하는 종이다. 백성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생각이 다 농축돼서 나온 거였는데 우리는 지금 선거 때만 이제 국민이 주인이고 이런 자리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선거에 대한 계도를 하고 있다. 토론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지향하면 좋은 민주사회의 유권자로서 선연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 우리 같은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도 갖고 미래를 향해서 같이 토크를 했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이었고 큰 기쁨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혼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글씨가 소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정치를 더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열리는 장소 곳곳에서는 저마다 여러 종류의 토론회들이 열렸는데요. 이곳에서도 유권자들이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의 활동도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청년 크리에이터 토크 콘서트인데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런 거 막 떠드는데 실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 희망벌이라는 거. 그럼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희망벌. 그러니까 정부가 가가지고 수십억 빚을 내쓰는 거야. 청년 크리에이터가 직접 기획하고 마련한 자리라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소에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실제로 김병준 비대위원장님도 뵙고 이렇게 BJ님들 정치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하니까 이제 청년들에게 실생활에 정치가 닿았구나. 앞으로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이 생긴다면 좀 더 정치를 이렇게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선이 좀 다양해지지 않을까. 청년들이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현실들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뭐 별 그렇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뭘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야기 들으셨는데 이제 많이 참고하실 거죠? 아 그럼요. 앞에서 계속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는 거 내가 다 봤어요. 이번에는 행사 준비에 한창인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스스로 기획한 행사인 만큼 준비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김수미 의원님이 다음에 이제 축사하시고 일단 이 정치 페스티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잖아요. 이런 또 정치라는 그런 좀 정적인 이미지와 그런 페스티벌이라는 동적인 이미지가 좀 합쳐져가지고 좀 더 저희가 좀 참여자들이 시민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이런 페스티벌이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정치가 사실은 일상이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이제 축제를 즐기는 그런 이제 유권자가 많이 참여한 것 같아서 되게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이 국회를 연 현장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1회 대학생국회 법안 공청회였는데요. 몰래카메라의 정의와 함께 몰래카메라의 범죄 피해 현황 그리고 현행 법률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명 연예인이 리벤지 포르노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즘 사회에서 관심이 불법 촬영 동영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대학생들이 생활 밀착형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직접 법안을 상정하고 여러 사람에게 그 법안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협약 당사국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공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광고 행위는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생활 밀착형 사안들에 대한 법안들을 고민하고 제시한 것이라 그런지 공청회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법안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정치인 선거가 나오게 되면 조금 색안경을 끼는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거두고 청년이 나오면은 청년도 할 수 있겠구나,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좀 자연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성세대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발언권이 좀 너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기성세대가 함께 공청한다고 해서 청년들의 발언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의 임원들과 너무 극단적인 사례로 몰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법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음주운전으로 오늘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소수가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있고 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청년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여의도에 더 적극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여의도 안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조금 다른 토론장에서는 청년 정치 포럼이 열렸습니다. 가볍게 직함이나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오늘 이 청년 정치 포럼에 뭘 기대하고 나는 왔다. 청년 정치 포럼은 7개 정당의 청년 정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정치와 정치 문화를 주제로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에서 온 유민아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 당이 모였는데 청년 정치에 대해서 여러 소통도 하고 의견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자유한국당 대학생위원회에서 온 김건호라고 하고요. 워낙에 청년 보기가 귀한 정당이라 가지고 이 행사에 있다고 하길래 다른 당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지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재밌게 그냥 나오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온전하게 느끼고 말하고. 오늘 같이 공통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점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아직은 너무 모르는 질문이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대학 젊은 정당인들의 공통 주제는 뭐니 뭐니 해도 새로움이었습니다. 대학원생까지. 하나가 되는 청년 정치를 발제해 주실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전용기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란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정의를 간단히 내려봤는데요. 먼저 탈권위적인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성별, 출신, 피부색, 당의 차별을 없애는 것. 어떤 정당은 청년들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어떤 정당은 우리 민주당과 같이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견의 벽, 가장 중요한 거죠. 돈의 벽이 정치 앞에서는 가장 큰 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생각은 다르지만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비빔밥처럼 다양한 재료들이 섞여서 좋은 청년 정치를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 이외에도 여러 정당의 청년들이 저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잠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호남 출신의 한국당은 정말 보기 힘든데 여러분들 신기한 구경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보스 중심의 정치, 실력자 중심의 정치였죠. 그리고 계파 정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부터 좀 반성적인 입장이고요. 대한민국 청소년법에는 9살부터 24살까지로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이 정당에서는 19세에서 만 45세까지로
당원을 청년 당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4월에 처음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4살이었는데 벌써 6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2년마다 총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또 총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는 선거마다 도전을 했습니다.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말하는 청년 정치라는 거고요. 과감한 청년의 세대의 어떤 인식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당론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청년다운 분들 괜찮으시죠? 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30년생, 그러니까 몇 살이시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손자가 정의당 당원이었던 거예요. 손자가 너무 착해서 손자가 가입하라고 하니까 그 손자가 좋아하는 정의당이라니까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신상정 의원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80대 노이진이지만 청년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청년을 대변한 두 정치인입니다. 이 사진이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5학년 6학년 젊은이들이기에 그 특유의 위트와 유머가 함께 있는 즐거운 토론입니다. 사진 같은 거예요. 네. 제가 이 사진을 처음에 좀 꺼낸 이유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어떻게 조금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첫 번째로 좀 꼽고 싶은 게 대중문화에 대한 동질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졸업을 편견이나 선입견은 쏙 뺀 열린 마음, 그리고 깨인 사고의 향연. 그랬었는데 그 많은 정치인들이 다 공약을 하길래 좀 기대감을 가졌었어요. 이제 좀 바뀌겠다 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정당에서 그 내부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저희 우리미래나 다른 정당이지만 그 내부 개혁에 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저마다의 이념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그 열정과 패기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정당의 청년 할당제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돼야 되는지 좀 입장들이 좀 궁금해서요. 저는 다음 총선에서도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아마 청년 할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아마 지도부가 다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할당제가 좀 딱딱하고 무거운 토론의 장이 아니라 편견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생동감 있는 토론의 장. 내부적으로 20대 국회의원을 2020 총선에서 꼭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를 듣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다른 당 청년들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배워가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나라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들의 관심을 끄고 20대들의 정치 참여가 생기고, 그리고 20대가 정말 이 사회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대변하는 게 그 사회의 향후의 미래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떤 정치도 다르게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청년 정치, 30대 청년 정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네, 그래 별로 안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 룰을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또 지역 간 갈등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청년 정당인들의 토론회에는 우리나라 미래의 이상적인 정치 참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정치인들만이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불편을 해결해가는 과정 역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서는 연령, 계층별로 다양한 경험과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하고 획기적인 시민 교육, 이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겨줬는데요.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겪은 다양한 체험과 특강, 교육,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는 토론과 발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열린 체험관 중에는 이렇게 특별한 보드게임 장소도 있었는데요. 바로 선거와 정치 참여를 주제로 한 보드게임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보드게임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진행하니까 관심도 크고 재미를 통해서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혹은 찾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다 잘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실현시킬까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보드게임을 하면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깨우쳐가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이 정치적 무관심도라는 그런 이제 요소를 한 가지 더 추가했는데요. 게이지가 100에 도달하는 순간 이 게임 참가자들은 모두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의 게임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할들을 보드게임 설계 곳곳에 첨가하여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정치 참여 보드게임을 만들어가는 재미.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도 색다른 재미와 교훈을 모두 얻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정치 이번엔 좀 규모를 키워볼까요? 보드게임이 대형 액션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한국 여자 게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성의 생애 주기별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경험들을 게임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는 체험 예측 게임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경험들을 생애 주기별로 경험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서 이제 나이별로 여러 가지 차별이나 뭐 좋은 긍정의 경험들 겪으면서 어떻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뭐 어떻게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걸 상상하게끔 하는 것을 보드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페미니즘을 제가 잘 몰랐거든요. 저는 여성으로서. 근데 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을 사례별로 모아 각각의 사례마다의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야외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 선생의 일화를 뮤지컬로 만든 영웅의 하이라이트 공연. 뱃삼의 무초입니다. 흥겨운 아코디언 공연까지. 그리고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성공을 기원하는 대형 한획 글쓰기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문화 공연도 행사 내내 참가자들의 이목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현장에서 심리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정치 참여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밖으로 많이 내보내주시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주 여성 유권자들과 다문화 기관이 참여한 세계문화체험존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본 문화도 알려주면서 유권자분께 세계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러 왔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 소품들을 체험하면서 한국 속의 다문화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시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리고 선거 대서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얼마 전에 선거했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선거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 와서 선거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나도 이제 한국인이구나, 한국 사람이 되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자랑할 수 있었어요. 아직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훌륭한 유권자로 성장할 청소년들의 페스티벌 참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단체가 참여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이곳에서 선거나 또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고민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국민 안에 청소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의견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왔습니다. 즐거운 축제에 먹을거리가 빠질 수 없죠. 행사가 열리는 마당 푸드존에는 참가자들이 오가며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간식류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의미 있는 행사라서요. 이웃 돕기도 하고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돼서 기쁩니다. 선거도 열심히 하시고 정치 참여하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호떡도 맛있게 드시고 오늘 축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체험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전시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역사 70년사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사진과 그림, 그리고 소품으로 자세히 알려주는 흥미있는 전시였습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이번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는 연령과 성별 그리고 계층에 관계없이 다양한 유권자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은 선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의 유권자들인 어린아이들에게 이번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어려서부터 정치를 놀이처럼 즐김으로써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기 위한 특별한 대양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도 이번 축제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생활 깊숙한 곳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자신 있게 그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 민주주의라는 대의 아래 함께 모여서 참여와 소통, 화합을 다져가는 현장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토크 콘서트가 성대히 열렸는데요. 앞으로 자주 이런 또 페스티벌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한테 선거와 정치를 친숙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치 페스티벌 국민과 함께하고 뭔가 부딪히는 이런 내용들이 되니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행사, 노래 행사, 뭐 각 대학에서 와서 또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되는 퍼포먼스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선거가 동떨어진 게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건 바로 선거라는 거, 이런 이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선거입니다.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청년들의 정책 발표 프로그램도 행사 참가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혼자서 해준 성대모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의 단골 손님과 같은 청년들이 이제 정책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청년들이 정치를 좀 친근하고 재미있게 이제 접근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콘텐츠를 좀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퍼뜨려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획한 정책 발표답게 동세대에게 공감 가는 소재와 형식을 파격적으로 이용한 것이 청년 정책 쇼케이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번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는 소통의 현장이 곳곳에서 보여졌습니다. 다문화 유권자, 정치인 소통 한마당도 그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하여 대한민국 유권자가 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정치 참여에 대해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도 국회 취득한 다음에는 투표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이런 여기저기 다니다가 봉사활동도는 이런 페스티벌에 참여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알게 되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투표할지 그걸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저희 작은 한편에도 이 나라를 발견시켜 아니면 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족이 함께 하셨고요. 아이들까지 함께 데리고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미리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가능하면 빨리 찾아내야만 합니다. 이제 점점 더 이 다문화 인들의 정치 참여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요. 낯선 나라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선 이주 여성들에게 특히 더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정치 참여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사는 화합의 사회에서 그 일환인 다문화 이주 여성의 권리와 생각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은 저희는 평소에 이제 시민교육이라든가 민주시민교육, 2016년 3월 5일에는 또 이주 여성 선거 참여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표꼭 해야 되고, 네, 그거 알고 있어요. 다음에 선거하실 거예요? 네. 저희는 여태까지는 투표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금희영 의원님이 말씀 들으니까 저희 하는 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하는 것 같아요. 다시 1991년 20년 전에 한국 여성들의 정치 참여하는 것처럼 처음 시작해서 처음부터 단계를 다지면서 그분들이 하는 과정을 저희들 자료를 찾아보고 그거 배우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유권자 소통 한마당에서는 그야말로 소통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도 바뀌게 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당. 그리고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민주시민으로 가기 위한 소통과 참여의 장. 그것이 바로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입니다. 저는 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권자가 중심이 돼서 이런 페스티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징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페스티벌은 우리 사회의 많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도 있고요. 내년에 또 개최하게 된다면 유권자들이 기획하고 직접 주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권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한다면 아주 성대하고 멋있는 페스티벌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렇게 많이 경험 있으신 분들이 와서 또 강연해 주시고 해서 많이 배워가는 자리였어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 많은 정치 분야가 있었고 좀 정치의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거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직접으로 참여했으면 많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선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있게. 네. 나에게 정치란 세상과 소통하는 힘이다. 숨 쉴 때마다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우리가 정치를 너무 멀게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생활의 룰을 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투표를 통해서 저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 좋은 유권자가 되자. 저도요. 여러분도 같이 한 표 선거해주세요.
책임감이 넘치는 젊음의 현장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유권자가 만들고 유권자가 즐기는 한마당.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우리에게 정치 참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 정치인들은 많은 유권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기회가 됐고, 반대로 시민들은 정치인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으로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유권자 스스로가 참여를 통한 자기 발견과 그 잠재력을 확인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이 이번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이 연례화되어 참여민주주의를 재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국내 최대의 정치 페스티벌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